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비가 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장마인데요. 시장은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날씨가 우중충한 탓에 분위기는 좀 많이 가라앉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주식공장장 TV를 통해서 간간히 소개를 시켜드렸던 동진세미캠 어느덧 주가가 3만원대를 넘어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동진세미캠 얼마 정도에 매도했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 목표가를 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어떠한 동향으로 봐서는 동진세미캠이 지금 가격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오늘 아직까지도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동진세미캠 오늘 정리를 해보면서 과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느 정도까지 내가 보유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새롭게 동진세미캠을 접근하는 것은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낱낱이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동진세미캠 하면은 사실 좀 가려져 있는 그런 종목이었었죠. 잘 몰랐던, 그러니까 즉 뭐라 그럴까요? 조금 뭐 언더그라운드, 그죠? 뭐 아웃사이더, 그쪽으로 많이 가려져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본이 이렇게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작년도죠. 그래서 국산화 수혜주로 언더 대표 종목으로 이제 우뚝 서는 그런 모습으로서 존재감을 계속해서 지금 발산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에요. 물론 다른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보다는 뒤늦게 발동을 좀 걸어서 뒤늦게 지금 개인 투자한테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요. 자, 과연 어떤 저력이 있는지, 과연 지금으로부터 지금 현재 위치보다 더 높은 가격에 우리가 주가를 매도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연구소 유료 문자 회원 안내입니다, 여러분들. 2개월에 55만원, 6개월에 150만원, 뭐 일체 상담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되고요. 저희들 문자 메시지만 받는 그런 회원입니다. 스스로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고, 또 뭐 종목 선정이라든가 매수, 매도 이런 거에 좀 약하신 분들은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안내에 맞게 뭐 입금하시고 문자, 성함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진세미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죠? 우리가 동진세미캠 하면 기억해야 될 게 딱 하나죠. 뭐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포토레지스트. 그렇죠?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광 공정에서 쓰이는 그런 소재, 포토레지스트인데요. 이 포토레지스트는 주로 이 소재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하지 못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해외에서 전량 수입을 했던 그런 소재예요. 특히 일본이죠. 일본에서 거의 한 80% 정도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소재인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거기 나와 있네요. 세계에선 네 번째로, 또 국내에선 최초로 1989년도에 포토레지스트를 개발에 성공한 업체가 바로 이제 동진세미캠입니다. 주요 제품이 이제 포토레지스트인데요. 자, 노광 공정 하면은 반도체 공정에서 빼놓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공정인데요. 거기 나와 있네요. 보더라도 우리가 좀 뭐랄까 좀 어려워요, 분야가. 그쵸? 그냥 반도체를 제조하는 노광 공정에 쓰이는 그런 핵심 재료다. 그 핵심 재료를 주로 일본에서 전량 우리나라 반도체나 LCD 업체들이 수입했었는데 이제 국산화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이 동진세미캠이 이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서 조금씩 그렇죠. 위세를 떨쳐내고, 일본으로부터의 어떤 수입이 뭐 일본이 지금 땡깡 부리잖아요. 수출 안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래서 기술이 더 빨라졌죠, 아무래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동진세미캠도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또 주 매출처의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기업에서 지금 굉장히 지원을 좀 많이 받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좀 가려져서 저평가를 받았던 이 동진세미캠이 이제는, 그렇죠,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서 주가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그런 원년의 해가 올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동진세미캠의 퍼가 지금 12개월 이상 퍼가 12배가 조금 안 돼요. 지금 일본에서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들이
TOK라는 업체가 있고요. 또 JSR, 또 뭐 신해추 화학 같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의 펄을 보니까 TOK 같은 경우에는 27배예요. PER이. JSR, 일본 JSR 같은 경우는 25.6배. 그러면 동진 세미캠의 2배가 다 넘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 둘 중에 하나예요. 밸류에이션이 이제 PER이, 예를 들어 주가 수익 비율이 동진 세미캠이 앞으로 일본 업체들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일본 업체들이, 그죠, 뒤처지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일본 JSR, 일본 TOK랑 지금 단순히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이 일본 회사 정도의 어떤 레벨로, 지금 탈바꿈이 된다라고 한다면, 동지세미캠의 이 저평가된 밸류에이션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래서,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 일본 수입 의존도가 그동안에 80%, 90% 정도 됐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연간 약 3천억 원 이상의 수입이니까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어떤 소재라고 볼 수 있었죠. 그쵸? 자, 근데 포토레지스트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세 가지만. 그 미세 공정에 따라서, 불화 크립톤, 불화 아르곤, 그 다음에 극자외선, 요렇게 세 가지, 좀 라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불화 크립톤용 포토레지스트가 현대 주력 제품이에요. 국내 반도체 업체의 주력 공급사가 바로 동진 세미캠인데요. 자, 이거보다 조금 더 미세하게 들어가면 불화 아르곤용 포토레지스트예요. 이 생산도 지금 확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는 뭐가 있어요? 극자외선용. 가장 미세 공정화되는 포토레지스트. 극자외선. 자, 삼성전자의 극자외선 메모리 라인 공급업체로 선정이 됐다는 얘기가 지난 6월 달에 보도를 통해서 나왔죠. 그래서 일단 동진 세미캠은 장기 성장성도 확보했다. 자, 지난번에 나온 얘기인데요. 삼성전자에서 활용하고 있었던 노광 장비 약 700억에서 1000억 정도 하는 이 노광 장비, 물론 중고죠. 그죠? 삼성전자에서 썼던 이 1000억짜리 노광 장비를 동진 세미캠한테 야 70억에 줄 테니까 인수를 해라. 아주 헐값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 얘기가 뭐냐면 노후된 장비를 중고로 팔아제끼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빨리 이 불화 아르곤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해라.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조금 밀어준 거예요. 이 부분은. 그쵸? 지원을 좀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화 아르곤용, 불화 크립톤보다 조금 더 미세화할 수 있는, 미세 공정에 사용될 수 있는 포토레지스트, 불화 아르곤용 포토레지스트를 본격적으로 빨리 테스트해서 개발해서 삼성전자로 공급을 좀 해다오. 자, 이런 취지가 강했죠. 이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진쌤이 좀 키워주는 그 삼성전자인 어떤 형 입장에서 동생을 좀 키워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일화가 또 있었죠.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EUV 극자외선 공정, 아주 미세화 공정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 자, EUV 메모리 라인의 공급자로 선정이 됐다. 3순위 공급자로 선정이 됐다 그랬죠. 이 부분은 뭐 정부의 지원도 있었고요. 그죠? 아무래도 국산화. 반도체 노광공정 국산화 수혜주의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영향도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1분기 실적 역시도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주요 고객사들을 셧다운, 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중국 시안 랜드 2공장의 이 소재 재료 공급이 증가해서 실적도 나쁘지 않았죠. 여러분도 보시면 이 동지세미캠이 여러가지 사업을 합니다만 일단 포토레지스트가 주력 제품이다. 포토레지스트 중에서는 불화 크립톤, 불화 아르곤,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세 가지가 있는데 극자외선이 가장 미세 공정화 공정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4.8%의 지분을 갖고 있네요. 그렇죠?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술력에 대한 검증이 됐고, 여러분 삼성전자 지난번 방송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또 오너 리스크가 있었는데 오너 리스크가 많이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 공격적인 M&A, 그죠? M&A 가능성도 있다. 그중 가능성도 뭐 아직 뭐 전혀 나오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분을 4.8% 보유를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뭐 발포제라든가 다른 기타 뭐 슬러리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재료가 있는데 가장 높은 거는 아무래도 포토레지스트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회사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공급사 선정을 마무리하면서 국내 공급망 덕을 본 메모리 포토레지스트 업계 동진세미캠이 세 번째 제3순위 공급사로 선정이 되었다는 거. 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TOK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JSR, 그죠? 거기 뭐 시네츠 이런 메인 공급사들, 얘네들이 거의 뭐 포토레지스트는 뭐 전 세계 꽉 잡고 있는 그런 어떤 공급사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동진세미캠이 포함이 됐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주가의 흐름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최근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올 초반에는 다른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보다 주가는 상당히 더뎠어요. 그죠? 움직임이 굉장히 더뎠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뭐 다 같이 밀렸다가 회복이 되는데 주로 5월, 6월, 특히 6월 말부터 상승세가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실 포토레지스트 하면 우리가 동진세미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블랭크 마스크라고 기억나십니까? 그죠? 블랭크 마스크 국산화 수혜주 하면 떠오르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은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뭐죠? SNS텍. SNS텍이죠? 자, SNS텍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진 종목이에요.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나요? SNS텍은 이 종목도 뭐 꾸준히 만원짜리가 지금 4만원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SNS텍 같은 경우. 얘는 퍼가 40배예요. 자, SNS텍 블랭크 마스크 국산화 수혜주는 퍼가 40배인데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수혜주는 12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뭐가 얘가 고평가되지 않았으면 그죠? 동진세미캠이 저평가됐다라는 것이죠. 이 밸류에이션 차이가 곧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러면 SNS텍도 좋아요. 잘 올라가고 근데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동진세미캠은 이제 3만원대를 회복을 했네요. 그죠? 주가가 보시면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신고가를 내고 나서 신고가가 22,000원 선이네요. 그죠? 이제 한 만원 정도가 좀 채 못 올랐고요. 그죠? 자, SNS텍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뭐 단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신고가를 낸 이후로 만원대 신고가를 낸 이후로 벌써 이제 4배가 올랐어요. 그죠? 어떤 차이가 있을지 뭐 우리가 따져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많이 오른 고평가된 주식보다는 그죠? 아직까지 저평가된 회사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내 반도체 또 LCD 이 소부장 업체들 특히 이 소재 업체들 중에서 여러분들 SK 머티리얼즈라든가 또 뭐 ENF 테크놀로지, 뭐 솔브레 홀딩스 이런 종목군들도 동진세미캠과 마찬가지로 다 그렇죠.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다라는 거죠. SK 머티리얼즈 어떻습니까? 주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그죠? 8.2%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ENF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오늘 16%나 올랐어요. 굉장히 가파르죠. 거기에 비하면 동진세미캠은 오늘 오른 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좀 아끼고 좀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급하게 가지 않는 그런 어떤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그렇죠. 오래 길게 가겠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급하게 안 간다라는 겁니다. 급하게 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그렇죠. 급락의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천천히 가는 그런 종목군들 폭이 크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은 그렇죠. 상당히 오랜 기간 장수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흐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포토레지스트, 불화 크립톤, 불화 아르곤, 또 극자외선용 이렇게 세 가지 라인을 보시고 특히 불화 크립톤은 지금 현재 캐시카우예요.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미세화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가 바로 불화 아르곤용이거든요. 불화 아르곤용 포토레지스트는 올해가 아마 성장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라든가 또 올해 이후의 실적 그리고 올해 주가의 가장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아이템이 바로 불화 아르곤용 포토레지스트다. 자, 일본의 JSI라든가 TOK 앞서 말씀드린 시네츠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전 세계에서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 세계의 불화 아르곤용 포토레이스를 갖다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불화 크립톤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독립생캠은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극자외선용 그죠? 포토레이스를 지금 현재 국산에 성공했다면 지금은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라인업들이 쭉쭉쭉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저평가가 이제 본 어떠한 주가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3만원대 주가도 그렇죠, 그렇게 비싸다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목표가를 좀 높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반도체형 포토레이스 수입액 중 일본 비중은 뭐 7, 80% 수입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일본이 땡깡을 부리는 것이, 자, 니네 한번 물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웬걸, 그렇죠. 물론 타격이 없진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국산화를 조금 더 많이 앞당기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또 고맙기도 하죠. 일본의 저런 땡깡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반도체형 포토레이스 일본 비중은 뭐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건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불화 크립톤, 불화 아르곤, 또 극자에서 이렇게 비교해보면, 불화 아르곤이 불화 크립톤 포토레이스보다 단가와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극자외선용은 훨씬 더 단가와 마진율이 더 높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보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반도체형 포토레이스 수입액 추이를 여러분들 좀 보고 계십니다. 뭐 일본 때문에 확 줄었는데요, 그죠? 특히나 뭐 올해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수입액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특히나 뭐 작년도 상반기랑 또 작년도 하반기에도 또 많이 차이가 나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특히 일본 수입 의존도를 작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9년도 1월부터 6월 상반기에는 거의 92%였는데요. 하반기 7월부터 11월까지는 85%예요. 그러니까 수입 다변화에도 상당히 혁혁한 공을 일본이 세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왜? 벨기에라든가 미국, 독일 업체들한테도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의존도가 점차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이 그나마 좀 안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세요. 동진 세미캠의 분기별 실적도 중요합니다만 마진을 봐야 돼요. 영업 이익률을 보시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러니까 장사를 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만 높고 영업이익이 높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를 함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14%를 넘어서서 그죠? 20%를 향해서 가고 있다. 자, 일본의 JSR, 일본의 TOK, 그죠? 시네치 화학 같은 이런 회사를 따라잡기 위한 그 밸류에이션 갭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빈 세미캠의 주가가 안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많이 올랐죠. 바닥 대비. 이게 7,000원대 바닥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올해 바닥 대비해서는 2020년도 바닥,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그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만원대 이상에서 주가 이제 한 2배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죠? 예, 그렇게 본다면 동지세미캠 천천히 오른다라는 것이 좀 답답할 수 있고, 지겨울 수 있어요.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 있어도 동지세미캠은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특히 여러분들 그 반도체 또 LCD 이 섹터의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할 그럴 어떤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ENF 테크놀로지였나요? 그죠? ENF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만원대가 지금 4만원대 이상까지만 올랐었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 SNS텍이었네요. SNS텍. 블랭크마스가 SNS텍이요. SNS텍이 4만원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동진세미캠도 4만원대까지 가지 말란 법은 없다. 그래서 최근 목표가를 조금 상향해서 우리가 4만원대까지 하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럴 차원에서 접근해 본다면, 조정을 잘 받으면 동진세미캠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4만원대까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새로 신규로 조정을 잘 받는 그런 입장에서 신규로 진입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종목이 바로 동진세미캠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소리 없이 강한 동진세미캠의 주가의 재평가 국면을,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 한번 저와 같이
차분하게 한번 어떤 변화가 있는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한번 재밌는 어떤 좀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동진세미캠 관심이 있으시거나 기타 또 동진세미캠의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 외의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회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매일 2번에서 3번 많게는 뭐 5번 6번까지도 저희가 수시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특별하게 뭐 상담을 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이 문자로 얼마든지 커버가 되니까요. 뭐 종목을 추천한다면 저희가 이제 회사 개요, 목표가, 손절가, 상승률 다 자세하게 보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연에 가입하시면 뭐 2개월 또 6개월까지 여러분들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시고 전화번호로 입금하신 성함, 전화번호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등록을 해서 내일부터 문자 메시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